샬롬, 성경지리 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해사본에 대하여 들어보셨죠? 사해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본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쿰난 공동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론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쿰난은 삼면이 준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해 해변으로부터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리고가 약 15km, 남쪽으로 엔게디가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 쿰난은 제1성전 시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곳에 동쪽 변방을 지키는 요새를 세웠는데요. 이곳에서 제1성전 시대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인 라멜렉 손잡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이 망대가 제1성전 시대의 흔적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제1성전 시대의 흔적이 있는데요. 주 앞에 보이는 저 둥근 형태의 물 저장소는 제1성전 시대부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곳 쿰난을 여호수아 15장 62절에 나오는 소금 성읍으로 봅니다. 유다 지파에 분배된 성읍 중에 광야에 6개가 있었습니다. 이 소금 성읍은 그 6개의 성읍 중 한 곳이었습니다. 사해사본 중에 성전 보물이 숨겨진 장소들을 기록한 구리사본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사하카가 나오는데 댐과 수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쿰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쿰난을 사하카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 15장 61절에 스가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 10절에 우시야 왕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곳 쿰난에 남아있는 철기 2시대의 흔적은 우시야 왕 때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장점을 잘 살려서 하수무년 왕조의 알렉산더 야나이는 사해 근처에 일련의 요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쿰난에도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롤랑 드보 신부는 이 쿰난을 발굴하고 총 3시기로 구분했는데요. 쿰난 제1시기가 바로 하수모니안 시대입니다. 요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쿰난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빗물을 모아서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할 쿰난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댐을 만들어 빗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빗물을 끌어가기 위한 수로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만든 수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수로를 이용해서 저 아래쪽에 있는 쿰난 요새로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쿰난에는 여러 개의 물 저장소가 있습니다. 각 물 저장소는 수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큰 물 저장소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 물 저장소는 이곳 쿰난 공동체 사람들을 위한 정결 예식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롤랑 드보는 쿰난 공동체의 역사를 3시기로 구분했습니다. 이들 물 저장소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로쿠스 49번입니다. 계단 가운데
구분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결 예식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수직으로 갈라져서 서로 단차가 생겼습니다. 이 단차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기원전 31년에 있었던 지진 때문으로 봅니다. 이 지진으로 쿰난이 파괴되어 사용되지 않다가 기원전 4년에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후 이곳을 다시 사용했는데요. 이를 쿰난 제2시기라고 합니다. 쿰난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쿰난의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쿰난 건물 중 가장 넓은 곳인데요. 로쿠스 77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 있는 방이 로쿠스 89번인데요.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토기 그릇이 나왔습니다. 무려 1000여 개가 넘는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팬트리 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쿰난에서 가장 넓은 곳을 식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이 정말 사해사본을 기록했을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쿰난 에센파 가설입니다. 이곳을 발굴한 롤랑 드보의 견해입니다. 기원전 31년에 지진으로 파괴된 이후에 에센파의 한 무리가 이곳에 정착했고 이들이 사해사본을 기록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곳에서 잉크병이 2개가 발견되었고 또 좁고 긴 돌 책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원래는 2층에 있던 것이 이 건물이 무너질 때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롤랑 드보는 에센파가 이곳에서 사해사본을 기록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들 에센파가 사본을 기록했고 특히 4번 동굴은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도서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루마리 사본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두루마리의 재료가 되는 가죽이 많이 필요합니다. 롤랑 드보는 두루마리 재료가 되는 가죽은 쿰난과 가까운 엔-파슈카에서 생산되어 공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원 후 68년에 로마군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쿰난의 에센파 공동체는 자신들이 기록한 사본을 주변 11개의 동굴에 감추었는데 이것이 곧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견해를 쿰난 에센파 가설이라고 합니다. 롤랑 드보와 함께 이곳 쿰난을 발굴한 랭캐스터 하딩이 1955년도에 예수님은 어디서 공부했을까? 쿰난 에센파 수도원에서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쿰난을 에센파 수도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쿰난과 세례 요한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곳 쿰난에서 세례 요한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크게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롤랑 드보도 이 쿰난을 수도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쿰난 에센파 가설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자인 로렌스 시프만은 쿰난 사두개파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해사본 내용 중에 성전과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하스모니안 정권에 반대하는 일부 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이곳 쿰난에 와서 정착했고 이들이 사해사본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는 사해사본 연구가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유대교적 관점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 페사흐 마르 아돈에 의해 다시 강조된 이론이 있습니다. 쿰난 요새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쿰난에는 종교적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쿰난은 알렉산더 야나이에 의해 세워진 사해 주변의 여러 요새 중 하나이며 쿰난에서 사해사본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해 주변 요새에 대해서는 성경지리 연구소 206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해사본에는 외경 중의 하나인 에녹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시몬 조셉은 쿰난 공동체는 에센파 혹은 사두개파와 같은 종교적 집단의 거주지였다는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들은 에녹서에 영향받아서
종말론적이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설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쿰란에서 많은 양의 돈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롤랑 드보는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쿰란을 발굴하면서 구리동전 681개와 은으로 된 동전 569개, 도합 1250개의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동전이 제대로 기록되거나 정리 분석되지 않은 채 보관되다가 많은 양이 분실되었습니다. 롤랑 드보는 1971년에 쿰란에 대한 최종 발굴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에콜 비블릭의 후임자들이 그를 대신해서 1994년에 임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새로운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이 보고서가 영어로 번역된 이후인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동전을 통해 이곳은 가난하거나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롤랑 드보가 발견한 동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그가 발견한 동전 중에는 기원 후 72년 혹은 73년에 아슈켈론에서 주조된 동전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쿰란에 파괴된 연도를 기원 후 73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원 후 68년에 로마군이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이곳 쿰란을 파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이후에는 기원 후 73년에 마사다가 점령될 때 이곳 쿰란도 함께 파괴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롤랑 드보가 발견한 은하는 대부분 테트라드라크마인데요. 이는 4드라크마 은화입니다. 아주 큰 금액의 동전인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설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쿰란에서 가장 큰 물 저장소 옆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물도 많이 모이지만 동시에 고운 흙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물 저장소 앞에 커다란 토기를 굽는 가마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운 흙으로 토기를 생산했을 수 있습니다. 이츠학 마겐과 유발 펠렉은 이 쿰란은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라 퇴역 군인들로 이루어진 곳으로 토기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토기 공장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의 장점은 왜 이곳에서 많은 양의 은전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물 저장소가 이렇게 큰지, 또한 왜 이렇게 여러 개의 화구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로버트 돈실과 폴라인 돈실 뷰테는 이곳 쿰란은 가난하거나 고립된 공동체가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은하와 함께 종교생활과 관련 없는 물건들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곳은 부유한 중개상이거나 농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곳 쿰란은 빌라 루스티카로 보았는데요. 이를 쿰란 빌라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플리니가 묘사한 사해 근처에 있는 에센파 공동체는 이곳 쿰란이 아니라 엔게디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에 관해서는 성경지리 연구소 206번 사해 근처 요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가설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쿰란 공동체 바로 앞에 1100기가 넘는 무덤이 있는 거대한 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묘지 중 약 20개 정도만 발굴되었는데요. 이유는 현행법상 무덤 발굴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굴된 무덤 속에 아이와 여자 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종교적 공동체라는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거대한 묘지가 있는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에센파 가설과 사두개파 가설은 이곳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사해사본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른 가설들은 이곳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사해사본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곳 쿰란으로 가지고 와서 주변에 있는 동굴에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은 겨울에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기에 건조한 이곳 쿰란으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쿰란의 역사와 쿰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쿰란 에센파 가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설들에 대해서도 점점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쿰란은 구약시대에는 소금 성읍 혹은 스가가였습니다. 신약시대 초기에 이 쿰란 공동체가 사회사본을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성경지리 연구소는 다음 영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웃! Yeah.